거지꼴 시어머니 모시고 와서 밥 좀 얻어먹으려다 뺨까지 맞네. 짝! 날카로운 마찰음이 화려한 호텔 연회장을 갈랐습니다. 동창회장 미인은 며느리 지은의 뺨을 때리고도 깔깔거리며 말했습니다. 너네 남편 공장?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내일 당장 부도야. 알았어? 동창회장 미인은 지은의 머리에 시커먼 커피를 쏟아부으며 비웃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존심 다 버리고 하녀 노릇을 하는 며느리. 그 처참한 꼴을 본 시어머니 말순의 속은 숯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래, 전화 한 통으로 남의 인생 망치는 게 취미냐? 내가 똑같이 해주마.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 저 건방진년 회사 지금 당장 가루로 만들어. 단 3분. 그 콧대 높던 동창회장이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 빌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과연 며느리를 괴롭힌 대가는 얼마나 혹독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넘치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정말 같이 가시게요? 거긴 친구들 모임이라 재미없으실 텐데. 그날 아침 며느리 지은이는 난감한 표정으로 거울 앞에 선져 말순의 옷매무새를 만져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억지를 좀 부렸습니다. 아침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며 선언했거든요. 나도 호텔 밥 좀 먹어보자. 맨날 첫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쉰 밥만 먹다 죽을 운명이냐? 너희들끼리만 좋은 데 다니고 이 늙은이는 고려장 지낼 셈이야? 사실 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은이가 베란다에서 몰래 한숨 쉬는 걸 봤거든요. 동창회 회장이라는 그 여우 같은 친구 미희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이번엔 꼭 와라. 회비는 내가 낼 테니 몸만 와라 하며 은근히 자존심을 긁어대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지은이가 그 자리에 가서 기죽고 당할 게 뻔한데 시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그래서 제가 치매기 있는 척, 고집불통 노인네 척 연기를 하며 기어이 따라 나선 겁니다. 우리 착해 빠진 며느리 지은이는 알겠어요. 어머니, 같이 가요. 대신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해요. 하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그 손이 참 따뜻하면서도 가늘게 떨려서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번쩍번쩍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들이 하하호호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지은이 왔니? 주인공처럼 가운데 앉아있던 동창회장 미희가 지은이를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곤 제 낡은 몸빼 바지와 지은이의 수수한 정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 눈빛이 어찌나 따갑던지 살같이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분은 설마 시어머니? 세상에 지은아, 너 동창회에 시어머니 모시고 온 거야? 여기가 무슨 효도 잔치니? 미희의 앙칼진 목소리에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방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쟤는 학교 다닐 때도 궁상 맞더니 결혼해서도 저러고 사나 봐. 시어머니 옷차림 좀 봐. 냄새나게 생겼어. 지은이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은이 팔을 더 꽉 붙들고 촌스러운 노인네 흉내를 냈습니다. 아가, 저기 있는 저 고기 좀 가져와 봐라. 배가 고파서 현기증이 난다. 그러자 미희가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할머니, 여기는 뷔페가 아니라 코스 요리예요. 앉아 계시면 갖다 준다고요. 지은아, 너 시어머니 교육 좀 시키고 다니지 그랬니? 격떨어지게 이게 뭐니? 지은이가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희야.
어머니가 요즘 좀 편찮으셔서 혼자 계시면 불안해하셔. 내가 잘 모실게. 모시긴 뭘 모셔? 야, 너 온 김에 저기 테이블 세팅 좀 도와라. 일손이 부족해서 불렀는데 밥값은 해야지. 미희는 지은이를 마치 식당 종업원 부리듯 했습니다. 지은이는 거절도 못하고 제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랴, 동창들 술잔 채워주랴,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은이가 실수로 미희의 값비싼 핸드백에 물을 한 방울 튀겼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닦아줄게. 지은이가 황급히 냅킨을 꺼내려는데 짝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연회장을 갈랐습니다. 미희가 지은이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인 겁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내가 평생 식당 설거지를 해도 못 살 가방이야. 어디서 더러운 손을 대? 지은이는 뺨을 감싸 쥔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렁그렁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감히 내 며느리를 건드려? 내 며느리 눈에서 눈물을 뽑아? 제 안에서 30년 동안 잠자고 있던 명동의 호랑이가 눈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 며느리의 붉게 부어오른 뺨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30년 전 그날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쭈글쭈글한 제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지요. 저것들이 나를 그저 방구석 늙은이로만 알겠지요? 하긴 무리도 아닙니다. 허리춤에 낡은 전대 차고 시장 바닥을 누비던 말순내가 사실은 대한민국 돈주를 쥐락펴락하던 명동의 큰손 한 회장이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제 재산이요? 말도 마십시오. 강남 빌딩 숲의 절반은 제 도장이 찍혀야 올라갔고 현금만 트럭으로 실어 날라도 모자랄 만큼 쌓아뒀습니다. 젊은 시절 억척같이 돈을 벌어 재벌 소리를 들었지만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파리떼 같은 인간들에게 진저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유산 내놓으라고 멱살 잡고 싸우는 친척들, 돈 좀 빌려달라며 굽실거리다 등 뒤에서 칼 꽂는 사기꾼들. 에이, 퇴! 돈이고 나발이고 다 싫다. 저는 10수년 전 모든 재산을 철저히 숨기고 가장 허름한 달동네 주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진짜 내 사람,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을 봐줄 사람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가난한 홀어머니 연기를 하며 살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바로 지은이었지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습니다. 비가 새서 천장에 얼룩이 진 좁은 방, 곰팡이 냄새나는 이불. 보통 여자 같으면 이런 집구석엔 못 산다며 도망갔을 겁니다. 헌데 우리 지은이는 달랐습니다. 대문 들어서자마자 비에 젖은 제 어깨부터 수건으로 닦아주더군요. 그러곤 부엌으로 들어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찬밥 드시면 속 버려요. 제가 따뜻한 국 끓여드릴게요. 그 고운 손으로 묵은 쌀을 씻고 멸치 육수 진하게 우려낸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위에 찌개 한 숟가락 얹어 제 입에 넣어주는데 그 맛이 어찌나 달고 구수한지 목구멍이 뜨거워져 밥알을 삼킬 수가 없더군요. 어머니, 저 가진 건 없지만 어머니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날 밤 저는 맹세했습니다. 내 비록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 흉내를 내고 있지만 내 며느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놈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겠다고요. 그런데 감히 저 오만방자한 년이 내 귀한 며느리,
내 딸보다 더 소중한 지은이의 뺨을 쳐? 전현이 쓰고 있는 그 비싼 다이아 반지, 입고 있는 명품 드레스. 제 전화 한 통이면 당장 내일 아침 고물상에 팔아넘겨야 할 처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저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눈빛만은 30년 전 명동을 호령하던 그때처럼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그 지옥 같았던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유리창에 비친 며느리 지은이의 얼굴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미 그년이 얼마나 세게 올려붙였는지 지은이의 하얀 뺨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착해 빠진 아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스테이크 정말 맛있었죠? 저 배불러서 혼났어요. 다음에 또 가요, 우리.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맺혀 있는데도 시어머니가 놀랄까봐, 속상해할까봐 저렇게 웃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주름진 손으로 지은이의 부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가, 많이 아프지? 이 못난 시어미 때문에 내가 무슨 꼴이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부주의해서 그런 건데요, 뭐. 얼음찜질하면 금방 가라앉아요. 걱정 마세요. 집에 돌아와 지은이가 곤히 잠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며느리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올 때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뒷마당 장독대 옆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천불 때문에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허리춤 깊숙한 곳, 속바지 주머니에 꿰매어 두었던 비밀 주머니에서 검은색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이 전화기는 제가 은둔 생활을 시작하면서 딱 한 사람, 제 신복인 김 비서하고만 연락하기 위해 남겨둔 한라인이었습니다. 배터리를 끼우고 전원을 켜자 낡은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으르르, 으르르. 예,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모신 김 비서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힘없는 노인네 목소리를 싹 지우고 30년 전 명동사채 시장을 호령하던 그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비서 자냐? 아닙니다, 회장님. 명만 내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미성건설 안주인 고미희라는 년 신상부터 털어라. 그년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줄, 거래처, 사돈의 팔촌까지 싹 다 뒤져서 내일 아침상 머리에 올려놔. 미성건설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시장 상인회 쪽에서 회장님을 뵙고 싶어 난리입니다.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시끄럽다. 내 정체 탄로나면 내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라. 당분간 쥐 죽은 듯이 움직여. 특히 며느리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목을 조여야 한다. 알겠나?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새벽 시장에 물건을 데려 나가던 생선가게 박 씨와 마주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이구 말순 할매 일찍 일어났네? 하고 반말을 툭 던질 사람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박 씨는 제 눈을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떨더니 90도로 허리를 푹 숙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하여. 저번에 빌려주신 돈 덕분에 가게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사실 박신의 가게가 망할 뻔했을 때 제가 몰래 김 비서를 시켜 거금을 무이자로 빌려줬었거든요. 박 씨는 제가 그냥 돈 많은 할머니인 줄만 알았다가 최근에야 제 진짜 정체를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검지 손가락을 입에 대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쉿, 입 조심해. 나 그냥 동네 할망구야. 헛소문 내고 다니면 그날로 자네 생선 가게는 문 닫는 줄 알아. 박 씨는 입을 턱 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 서서 밝아오는 새벽을 보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미희라고 했지? 내가 내 며느리 뺨을 때린 그 손모가지, 아니 내 남편 회사의 돈줄을 아주 잘근잘근 씹어주마. 딱 기다려라. 하지만 저 악랄한 미희가 가만히 있을 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움직이기도 전에 미희가 먼저 선수쳐서 우리 지은이네 부부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 6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엔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하고 씩씩하게 들어오던 놈이 이날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들어오더군요. 어깨는 축 늘어졌고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공장에 문제 생겼어? 지은이가 걱정스레 묻자 아들이 마른 세수를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성건설. 거기서 갑자기 납품 계약을 끊겠대. 당장 내일부터 물건 넣지 말라고 통보가 왔어. 이번 달 결제 대금도 못 준다네. 이러다 공장 문 닫게 생겼어. 저는 방문 틈으로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성건설. 바로 그 동창회장 미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그년이 기어이 손을 쓴 겁니다. 동창회에서 지은이 기를 죽인 것도 모자라 아예 밥줄을 끊어버리려는 수작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밖을 내다보니 지은이가 퉁퉁 부은 눈을 하고 비틀비틀 대문 밖을 나서고 있더군요. 저는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지은이가 찾아간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사우나 건물이었습니다. 미 그년이 거기서 마사지를 받고 나오는 길이더군요. 미희야,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지은이가 다급하게 달려가 미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희는 선글라스를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거짓골을 하고 여긴 웬일이니? 냄새나게. 부탁이야. 제발 우리 남편 공장 좀 살려줘. 내 남편한테 말 좀 잘해줘. 우리 그 돈 못 받으면 당장 부도나. 우리 식구 다 길거리에 나앉아. 지은이는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바닥에서 미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은 숫덩이가 되다 못해 제가 되어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희 이 천하의 몹쓸 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뚜껑을 휙 열더니 그대로 지은이의 머리 위로 콸콸 쏟아버렸습니다. 아! 차가운 얼음물과 시커먼 커피가 지은이의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하얀 블라우스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는 차마 비명도 못 지르고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어때? 정신이 좀 드니? 주제도 모르고 까불더니 꼴 좋다. 내가 내 생일 파티에 와서 내 친구들 시중 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하녀처럼 기어보라고 알겠어? 미희는 깔깔거리며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지은이는 커피를 뒤집어 쓴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 그 꼴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내장이 뒤틀리고 눈앞이 뻘개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전현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씻고 나왔습니다. 눈이 붕어처럼 부었으면서도 저를 보자마자 또 방긋 웃어 보입니다. 어머니, 저 목욕탕 다녀왔어요. 개운하네요. 그 젖은 머리카락에서 커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 바보 같은 것이 시어미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모른 척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목욕하느라 고생했어. 들어가서 한숨 자거라. 방으로 들어가는 지은이의 축 처진 등 뒤에 대고 저는 소리 없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 미희야. 내년이 기어이 지옥문 열어달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내 며느리 머리에 쏟은 그 커피물, 내년 눈에서 피눈물로 갚아주마.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내년 집구석을 아주가루로 만들어버릴 테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폴더폰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김 비서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냐? 나다. 지금 당장 내 비밀 금고 열어라. 전쟁 준비해. 그날 밤 지은이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서도 남편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아범은 공장이 멈출 위기라 술독에 빠져들어오지도 않고 있는데 며느리는 묵묵히 식은 국을 데우고 또 다우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지은이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고미. 그 악랄한 동창회장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숨을 죽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인이? 지은아. 머리는 좀 감았니? 커피 냄새 빠졌나 모르겠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앙칼진 목소리가 제 고막을 긁어댔습니다. 내일 내 생일 파티 있는 거 알지? 우리 집 정원에서 크게 할 건데 일손이 모자라네. 내가 와서 서빙 좀 해라. 내 친구들 비위도 좀 맞추고 설거지도 좀 하고. 내가 그런 건 잘하잖아. 오기 싫음 말고. 대신 내 남편 공장은 영영 문 닫는 줄 알아. 내일 파티에 와서 내 기분 좀 맞춰주면 내가 남편한테 납품 다시 받아주라고 얘기는 해볼게. 어때? 할래 말래? 이런 천하의 몹쓸 년이 있나? 사람을 가지고 놀아도 유분수지 친구를 하녀 부리듯 부려먹겠다니요. 지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러다 푹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갈게. 몇 시까지 가면 돼? 전화가 끊기자마자 저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가, 너 미쳤냐? 거길 어디라고 가? 그년이 너를 사람 취급이나 할 것 같으냐? 가지 마라.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따위 수모는 당하는 거 아니다. 제가 지은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슬프던지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냥 가서 음식 좀 나르고 오면 돼요. 그게 뭐 어렵다고요.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꼴은 못 본다. 어머니, 지은이가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공장 문 닫으면 직원들 월급은 어쩌고 빚은 어떡해요. 제가 자존심 조금 버리면 우리 식구 살 수 있어요. 저 엄마잖아요. 아내잖아요. 지옥불이라도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 살리겠다는 어미의 마음, 남편 살리겠다는 아내의 마음을 제가 어찌 꺾겠습니까? 저는 지은이를 꽉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것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단정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나섰습니다. 영락없는 식당 종업원 차림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왜 그리도 작아 보이던지요. 지은이가 골목 어귀를 돌아 사라지자마자 저는 눈물을 닦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김 비서 대기하고 있나? 미리 숨겨두었던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 회장님. 미성건설 고미의 자택 앞에 요원들 배치했습니다. 그래. 오늘 그 집구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실시간으로 보고해. 그리고 박 변호사한테 일러라. 내 며느리가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순간 미성건설부도 처리해버리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오늘 입으실 옷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이불보 속에 감춰두었던 황금 열쇠를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여는 비밀 금고의 열쇠였습니다. 미희야, 오늘이 내년 제삿날인 줄 알아라. 내 며느리를 하녀로 부려 내가 가서 내년이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마. 미인의 집 정원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잔디밭 위엔 하얀 식탁보가 덮인 테이블이 쫙 깔렸고 한쪽엔 통돼지 바비큐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번쩍거리는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과 양복 입은 남자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 화려한 곳에 우리 지은이가 검은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들어섰습니다. 어머, 왔니? 늦게 올 줄 알았더니 제 시간에 왔네? 미희가 와인잔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러곤 하녀들이나 입을 법한 하얀 레이스 앞치마를 지은이에게 툭 던졌습니다. 자, 이거 매. 오늘 내가 할 일은 손님들 빈잔 채우고 바닥에 떨어진 거 줍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야. 알았지? 실수하면 내 남편 공장 알지?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받아 허리에 묶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단아하고 침착한지 마치 무슨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았습니다. 네, 알겠어. 시키는 대로 할게. 파티가 시작되자 지은이는 그야말로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무거운 접시를 나르고 취한 손님들이 쏟은 술을 무릎 꿇고 닦아냈습니다. 미희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지은이를 손가락질하며 키득거렸습니다. 제발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한다고 콧대 높더니 결국 남의 집 설거지나 하고 있잖아. 역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해.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가 음식을 서빙할 때마다 손님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빈 접시 치워드리겠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술 취한 손님이 비틀거리며 부딪혀도 인상 한 번 쓰지 않고 괜찮으십니까? 옷에 묻지 않으셨어요? 하며 정중하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 모습이 천박하게 깔깔거리는 미희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급기야 미희 남편의 사업 파트너라는 점잖은 노신사가 지은이를 유심히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저 도우미 분은 어디서 오신 분이요? 행동거지가 아주 기품이 있구만. 사모님보다 더 사모님 같아. 그 말을 들은 미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망신을 주려고 불렀는데 오히려 지은이가 칭찬을 받으니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질투에 눈이 먼 미희가 씩씩거리며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일 똑바로 안 해? 미희는 지은이가 들고 있던 쟁반을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접시가 깨지고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 이걸 다 깨면 어떡해? 너 이거 물어낼 돈은 있어? 칠칠 맞기는. 파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미희는 기세등등해서 지은이의 머리통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죄송하다고 빌어. 납작 엎드려서 빌라고.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희야,
내가 접시는 치울게. 하지만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 나는 일하러 온 거지. 내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미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강한지 미희가 오히려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귀에 꽂힌 이어폰으로 김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파티장이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고미희가 지금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 미희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년이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물방울만 한 다이아 반지를 슬그머니 빼서 주머니에 감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전현이 설마 도둑 누명을?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내 반지, 내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 야, 내 반지, 내 5억짜리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 미희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에 파티장의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하하호 웃던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졌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미희에게 쏠렸습니다. 미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독이 잔뜩 오른 눈으로 우리 지은이를 쏘아보았습니다. 너지? 아까 내 옷에 뭐 묻었다고 닦아주는 척하면서 내가 슬쩍했지? 내 곁에 온 사람은 너밖에 없어.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쟁반을 들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희야, 무슨 소리야? 난 내 근처에 간 적도 없어. 닦아준 건 저기 계신 손님이었잖아. 어디서 오리발이야? 거짓골로 나타나서 돈 좀 빌려달라고 징징대더니 안 빌려주니까 훔쳐? 당장 내놔. 내 반지 내놓으라고. 미희가 지은이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지은이는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쯧쯧, 가난하면 마음이라도 고와야지. 남편 사업 망했다더니 눈이 뒤집혔나 보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희가 지은이의 앞치마 주머니를 억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몸 수색해보면 알겠지. 가만히 있어봐. 미희는 지은이의 몸을 거칠게 더듬으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사실 저는 망원경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미희 그년이 제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반지를 슬그머니 꺼내서 몸싸움하는 척하며 지은이의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쑥 집어넣는 그 찰나의 순간을 말입니다. 찾았다. 이것 봐. 이게 뭐야? 미희가 지은이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다이아 반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헉! 지은이는 숨이 턱 막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난 정말 몰라. 모르긴 뭘 몰라. 내 주머니에서 나온 게 증거인데.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친구랍시고 불러줬더니 주인집 물건에 손을 대는 도둑년이 여기 있어요. 미희는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지은이는 바닥에 엎드려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아니에요. 누가 좀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지은이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벌레 보듯 피하며 혀를 찰 뿐이었지요. 미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절도야. 현행범이라고. 경찰 불러. 당장 경찰 불러서 이 도둑년 콩밥 좀 먹여야겠어. 그리고 너네 남편 공장? 꿈도 꾸지 마. 도둑년 남편이랑 누가 거래를 해?
지은이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남편과 가족을 망쳤다는 절망감이 아이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옥상에서 그 모든 꼴을 지켜보던 저는 무전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래, 곰이, 내가 기어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절도죄? 누명? 내가 판 그 함정에 누가 빠져 죽는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비서, 작전 개시해. 놈들이 경찰을 불렀다. 우리도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야 한다. 그분들 모시고 지금 당장 진입해. 경찰이야. 비켜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파티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즐겁던 음악 소리는 온데간데였고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만이 가득 찼습니다. 전현이에요. 저 식모년이 내 다이아 반지를 훔쳤어요.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 다들 보셨죠? 미희는 경찰을 보자마자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지은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경찰 2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은이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지은이는 경찰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사정했지만 경찰은 차가운 표정으로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 권리는 서해 가서 얘기해. 철컥. 그 차가운 쇠붙이가 지은이의 가냘픈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지은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지요. 남편 살려보겠다고 자존심 다 버리고 왔는데 돌아오는 건 도둑 누명의 쇠고랑이라니요. 미희는 그 꼴을 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곤 지은이 귀에 대고 소름 끼치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꼴 좋다. 감방 가서 콩밥이나 실컷 먹어라. 아, 참. 내 남편 공장.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해서 부도 처리하라고 할게. 너희 식구들 내일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서 구걸이나 하게 만들어줄 테니 딱 기다려. 미희야. 제발. 우리 그 이마는. 지은이가 미희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경찰이 거칠게 끌고 나가는 바람에 손이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지은이를 피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도둑년이었어? 거지 근성은 어쩔 수 없다니까. 지은이는 짐승처럼 끌려가며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파티장 한 구석에 피어있던 장미꽃마저 고개를 떨구는 듯 했습니다. 경찰차의 뒷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막 차 안으로 밀쳐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부하 악마이너스. 갑자기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파티장 정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수십 대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파티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기잉 마이너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들이 멈춰 서고 차문이 일제히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같이 황금색 호랑이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위압감에 경찰들도 미희도 파티를 즐기던 손님들도 모두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누구야? 미희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장 앞선 차의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낡은 몸빼 바지는 온데간데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백발의 노부인. 손에는 30년 전 명동을 평정했던 전설의 흑단 지팡이를 쥔 채 서슬 퍼런 눈빛으로 미희를 노려보는 사람. 바로 저 말순이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내년이 건드린 며느리의 시험이다. 검은색 벤츠 뒷문이 열리고 제가 땅을 딛는 순간 파티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30년 동안 손에 쥐지 않았던 흑단 지팡이를 땅에 쿵 하고 내려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묵직하던지 사람들의 심장까지 울리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까? 도열에 있던 수십 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 우렁찬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를 체포하려던 경찰들은 얼이 빠져 수갑을 든 손을 허공에 멈췄고 미인은 입을 떡 벌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저 할망구가 왜 저런 차를 타고? 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미희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경찰들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또각, 제 구두 소리만이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들이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켰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은이 앞에 섰습니다. 아가, 제 목소리에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는데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낡은 몸빼 바지 입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흐르는 여장부가 서 있으니 오죽 놀랐겠습니까?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그래, 나다. 못난 시어미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았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최고급 실크 손수건을 꺼내 며느리의 얼룩진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더러운 수갑 치우시오. 내 며느리 손목에 생채기 하나라도 나면 당신들 제복부터 벗겨줄 테니. 그 서슬퍼런 호통에 경찰들이 흠칫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미희가 악을 쓰며 달려왔습니다. 웃기지 마. 옷 좀 빌려 입고 왔다고 회장님 행세야? 너 그 거지 같은 할망구 맞잖아. 경찰 아저씨, 뭐예요? 저 여자도 공범이에요. 같이 잡아 넣으라고요. 미희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미희를 천천히 쏘아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미희라고 했나? 내 눈엔 내가 아직도 방구석 늙은이로 보이느냐? 그럼 아니야? 내 며느리가 내 다이아 훔친 도둑년인 건 변하지 않아. 어디서 허세를 부려? 저는 김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김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미희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희가 보석상에서 가짜 다이아 반지를 샀던 영수증과 파티장에서 반지를 지은이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찍힌 CCTV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희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내년이 5억짜리라고 우기던 그 반지, 사실은 5만 원짜리 큐빅이더구나.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며느리 주머니에 넣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런데도 도둑? 누명? 제가 한 걸음 다가가자 미희는 히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습니다. 내 며느리는 훔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오늘 훔칠 것이다. 내년이 가진 돈, 명예, 그리고 그 건방진 자존심까지 모조리 뺏어주마. 저는 다시 지팡이를 들어 미희의 코앞을 가리켰습니다. 김비서, 전화 연결해. 미성건설 주거래 은행장, 그리고 국세청장이다. 지금 당장 이 집구석 세무조사 들어가라고 해. 여보세요? 조 행장인가? 나다, 한 회장. 김비서가 건넨 전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저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파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 입만 쳐다보고 있었지요. 전화기 너머에서
은행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안 그래도 연락 한번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인사는 됐고, 자네 은행에서 미성건설에 대출해준 돈 있지? 그거 지금 당장 회수해. 만기 연장? 어림도 없다. 당장 내일 아침부로 전액 상환하라고 통보해. 예. 갑자기 그게 무슨. 미성건설은 우수 고객인데. 우수 고객? 내 며느리 눈에서 피눈물 뽑는 집구석이 우수 고객이야? 내 예금 싹 다 빼서 경쟁은행으로 옮겨야 정신 차리겠나? 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실무진 소집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노여움 푸십시오. 전화를 뚝 끊고 이번엔 국세청장에게 연결했습니다. 청장 나야. 미성건설 세무조사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시작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지만 이놈들은 먼지가 아니라 아주 구정물이 나올 게야. 내가 보증하지.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단 2통의 전화 그리고 3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건설회사 하나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미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허풍 떨지 마. 내가 무슨 은행장을 알고 국세청장을 알아? 어디서 연기야? 우리 남편 회사가 어떤 곳인데? 미희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이미 겁에 질려 갈라져 있었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희의 클러치 배관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액정에는 남편이라는 2글자가 떠 있었지요. 미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고미희? 너 지금 밖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수화기 밖으로 쩌렁쩌렁 울리는 남편의 고함 소리에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귀를 막았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대출금 전액 상환하라고 독촉장이 날아왔어. 국세청에서는 내일 아침 들이닥친다고 하고 거래처들은 줄줄이 계약 끊겠다고 난리야. 너 도대체 누구를 건드린 거야? 우리 회사 이제 끝났다고. 망했단 말이야. 뭐라고? 여보, 그게 무슨. 당장 싹싹 빌어. 누구든 바짓가랑이 잡고 빌라고. 안 그러면 우리 식구 내일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희의 손에서 핸드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미희는 잔디밭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였어? 저 노인네가 진짜 회장님이라고? 파티장에 모여있던 미희의 친구들, 그 잘나빠진 사모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들었어? 미성건설 부도난데. 저 할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신가 봐. 명동 큰손이라더니 진짜였어? 야, 우리 여기 있다가 불똥 튀겠다. 빨리 가자. 미희를 칭송하며 아부하던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 하나둘씩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남은 건 주저앉은 미희와 멍하니 서 있는 지은이 그리고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지 큰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정말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그래. 내 새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준 것뿐이다. 놀랐느냐? 지은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바닥에 주저앉은 미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야지. 내 며느리 뺨 때린가?
머리에 커피 쏘든가, 도둑 누명 씌운가, 아주 톡톡히 받아내주마. 통화가 끝나자마자 파티장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잘나빠진 친구들, 미이 비위 맞추며 호우거릴 땐 언제고 부도 소리가 나오자마자 썰물 빠지듯 도망쳐버렸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주저앉은 미희와 멍하니 서 있는 지은이,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선저 말순이만 남았습니다. 미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하는 꼴이라니. 아까 그 기세등등하던 독사는 어디 가고 비 맞은 생쥐 한 마리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내 바지 더럽히지 마라. 내년이 쏟은 커피물이 아직 내 며느리 머리에서 마르지도 않았다. 살려달라고? 내가 내 며느리 짓밟을 때는 살려줄 생각이나 했더냐? 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지은아, 나 좀 도와줘. 친구잖아. 응? 우리 친구잖아. 미희는 이제 지은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기가 막힌다는 듯 멍하니 미희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흑단 지팡이로 미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친구? 내년 입에서 친구라는 단어가 나와? 친구를 하녀 부리듯 하고 도둑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려는 게 친구냐? 너는 오늘 친구를 잃은 게 아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잃은 게야. 그러고는 멍하니 서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경찰 양반들. 범인은 저기 바닥에 주저앉아 있소. 무고죄, 명예훼손죄, 사기죄. 죄목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지. 내 변호인단이 곧 서류를 들이밀 테니 그때 가서 법대로 합시다. 지금 당장 저 물건 치우시오. 경찰들은 제 서슬에 눌려 허둥지둥 미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희는 끌려가면서도 안 돼. 내 회사, 내 돈 하며 악을 썼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미희가 끌려가고 정원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이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풀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셔츠는 땀과 음식물로 얼룩져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김비서에게 넘기고 두 팔을 벌려 그 작고 여린 며느리를 으스러지도록 꽉 껴안았습니다. 아가, 고생했다. 이 못난 시어미가 너무 늦게 나서서 미안하다. 얼마나 무서웠느냐, 얼마나 서러웠느냐. 제품에 안기자마자 지은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흐앙, 어머니, 저 진짜 안 훔쳤어요. 진짜 아니에요. 안다. 내가 알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누가 너를 도둑이라 하겠느냐. 이제 다 끝났다. 저 나쁜 것들은 벌 받으러 갔고 우리 식구 괴롭힐 놈들은 이제 세상에 없다. 저는 최고급 양복 소매로 지은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값비싼 옷감이 젖어들었지만 그따위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내 며느리 눈물 닦아주는 걸레로 쓴데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 가자. 이 더러운 곳에 더 있어봤자 구정물만 튄다.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자. 저는 지은이의 어깨에 제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정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허리를 굽혀 길을 텄습니다.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초라한 식모처럼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그 누구보다 당당한 회장님의 며느리로, 아니, 제 딸로서 걸어나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뒤를 돌아보며 김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비서, 이 집 경매 넘어가면 제일 먼저 사들여라. 싹 밀어버리고 우리 지은이 이름으로 된 무료 급식소를 지을 테다.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밥이나 실컷 먹이게. 예,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미희의 대저택은 이제 곧 무너질 모래성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편안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주먹을 풀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사는 맛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어깨에 기대 잠들었다가 익숙한 우리 집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녀석이 러닝셔츠 차림으로 마중을 나와 있더군요. 어머니, 지은아, 아니, 동창회 간다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 그리고 저까만 차들은 다 뭐야? 아들은 집 앞에 줄지어 선 고급 세단과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아들 녀석 등짝을 짝 소리나게 내리쳤습니다. 들어가자. 밥상부터 차려라. 내 처가 오늘 큰일을 치렀느니라. 그날 밤 저는 낡은 밥상을 펴고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김 비서가 가져온 오래된 자개함을 밥상 한가운데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들의 주식 증서와 땅 문서, 그리고 제 분신과도 같은 회장 직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 평생의 짐이다. 예, 아니 어머니, 이게 다 진짜예요? 땅 문서가 도대체 몇 개예요? 아들은 문서를 뒤적거리며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문서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제 거친 손만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이 많은 걸 혼자 지고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역시 내 며느리였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그 마음 씀씀이에 제가 30년을 묵혀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가, 나는 돈이 무서웠다.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인간들이 징글징글했어. 그래서 너를 시험했다. 가난한 시험이라고 구박하지 않을까, 병들었다고 내치지 않을까. 내가 참 못난 시험이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은이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한테 어머니는 재벌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비 오는 날 부침개 부쳐주시던 따뜻한 어머니세요. 돈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오래오래 저랑 살아주세요. 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재산은 다 사회에 환원할 게다.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병들어서 서러운 노인들 돕는 재단을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재단, 내가 맡아다오. 제가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니다. 너처럼 마음 고운 사람이 맡아야 돈이 헛된 곳으로 안 샌다. 미희처럼 돈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걸음 삼아 사람이라는 꽃을 피우는 일이야. 할 수 있겠지?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아니, 그럼 나는 뭐 없어? 하며 투덜거리다
제 지팡이로 정강이를 한 대 더 맞았습니다. 너는 공장이나 열심히 돌려. 땀 흘려번 돈이 진짜 내 돈이야.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미인의 집안은 어떻게 됐냐고요? 제 말대로 탈탈 털렸습니다. 회사는 공중분해됐고 그 으리으리하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지요. 며칠 전 제가 세운 무료 급식소에 웬 낯익은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얻어먹으러 왔더군요. 다 낡은 옷에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미희였습니다. 지은이가 국을 퍼주다 미희를 알아보고는 잠시 멈칫하더군요. 미희는 밥그릇을 든 채 바들바들 떨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미희의 식판에 따뜻한 고기 반찬을 더 얹어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밥은 먹고 살아야지. 미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더군요. 용서가 최고의 복수라더니 우리 지은이가 저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엔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와 갓 구운 조기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저는 몸빼 바지를 입은 회장님도 아니고 십조재벌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숟가락 부딪히며 웃을 수 있는 행복한 할머니 김말순입니다. 어머니, 아하세요. 생선 가시 발랐어요. 지은이가 하얀 생선살을 숟가락에 얹어 제 입에 넣어줍니다. 아, 입안 가득 퍼지는 이 고소함.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 부디 아프지 마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착한 마음으로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 온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밤에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 어떤 보석보다 값진 행복이니까요. 부디 아프지 마시고 늘 강건하십시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